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민간인은 학살하지 않고 전투를 하는 군인만 그냥 서로 이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무기는 없잖아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폭탄이 터지면은 다 죽어야 되거든 거기에. 근데 거기에 무슨 뭐 기업가 정신을 거기에 녹일 것이며. Yeah, peace. I love peace. I'll be out of a job with peace. Come on. 그래서 그 무기 파는 기업의 대표가 평화 가지고 농담을 던지잖아요. 저게 저런 식의 발언들이 많이 쌓여서 이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 기업을 하는 거하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 항상 또 똑같이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 무기를 개발을 해서 돈을 버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와 별도로 어떤 그 철학이나 신념 이상 이런 것들이 꼭 그거에 따라서 또 똑같이 간다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 방산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잔혹한 마인드가 있을 수가 있거든. 내가 잔혹함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어차피 기업가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다 반영을 시키고 다 자기가 자기 철학하고 안 맞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영화가 아닌 실제적으로도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기업이 이제 이윤을 남기고 사업을 확장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저럴 수 있다 나는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 무기에 자기가 당했잖아. 네, 만약에 뭐 기업 오너의 입장에서 저런 상황에서 딱 떨어진 탄에 자기 회사 로고가 찍혀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니 솔직히 재수 없지 저거는. 뭔가 여기 이 영화에서는 뭔가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아. 칼이 자기를 겨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작가나 감독이 여러 가지로 이런 걸 잘 묘사를 한 것 같아. 근데 뭐 이건 또 무기의 그런 경우지만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체에 유해한 그런 물질들을 만들고 또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자기 인체 내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이 아주 많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정점을 치달으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희석이 돼 있다고. 참 뭐 영화라서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주인공이 이제 자기 칼날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기를 찌르는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참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엄청나게 큰 기업의 총수를 저렇게 잡아서 인질로 쓰면 인질로서의 효과가 더 크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안 일으키면은 못 사는 그런 나라다. 국가가 유지가 안 되는 나라다. 세계의 그런 어떤 뭐 경찰국 국가 행세를 하면서 그런 이제 패권을 자기들이 이제 유지를 한단 말이지. 국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로켓 마틴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방산업체들, 굴지 방산업체들에게 그걸 위탁을 해서 그런 이제 무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오다를 주고 그걸 이제 사가는 그런 일련의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지.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방위산업체의 총수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인질로 잡혀갔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사활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사실은. 부를 창출을 해주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무기를 통해서 전 세계 패권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기를 만드는 회사의 총수가 사라지고 없다든지 인질로 잡혀있다면 그럼 국가 차원에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 최 PD 같으면 어때요? 뭐 구하긴 구하죠. 당연히 구하겠지. 뭐 방위산업체든 뭐든 총수란 말이지. 회장이 사라지고 없다는 건 주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지. 국가도 가게와 마찬가지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하고 같이 본다면 방위산업체 특히나 다른 사업도 아니고 뭐 핵을 다루고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총수가 없어졌다는 건 결국은 국가적인 리스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 국가에서 총수를 구하려고 어떠한 협상 내지는 어떤 노력들을 그렇게 세울 거란 말이지.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방금 로키드 마틴 말씀해 주셨는데 스타크 인더스트리 모티브가 로키드 마틴이고 그런가?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의 모티브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이언맨 2편에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기는 그렇구나. 나는 이제 그 생각 없이 나는 그냥 봤는데 그게 로키드 마틴이구나. At age 4,
그래 저 사람 보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사상이 좀 비슷한 것 같더라. 좀 똘끼도 있어 보이고. 물론 좀 더 인간적이긴 합니다. 좀 인간적이긴 하지. 근데 이제 결국은 저런 사람들이 새로운 창의적인 제품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지 뭐 일반인들이 그냥 뭐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똘끼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창의적인 일들을 해내는 거야. 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설계한 그 헬리콥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포 여러 가지 그런 그 설계한 것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걸 다 모방을 해서 지금 현재 비행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들게 된 모티브가 된 거거든. 그 다빈치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 같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차드 브랜슨,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상의 그 창의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뭐 이런 아이언맨 같은 이런 걸 만들고 말이지. 그걸 창의적으로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그런 제한된 그런 어떤 재료와 어떤 이 소재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그와 어느 정도 비슷한 거라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참 아주 재밌는 사람이야. Saved by advancing medical technology or kept from starvation with our IntelliCrops, all of those breakthroughs, military funding, honey. You ever lose an hour of sleep? 뭐 윤리적인 문제긴 하죠. 그렇지. 모든 사업 중에서도 가장 비하인드적인 요소들이 많은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군수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명살상을 하는 거고 뭔가 문명을 파괴하는 무기라는 게 그렇잖아. 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민간인은 학살하지 않고 전투를 하는 군인만 그냥 서로 이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무기는 없잖아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폭탄이 터지면은 다 죽어야 되거든 거기에. 근데 거기에 무슨 뭐 기업가 정신을 거기에 녹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사업인 거지.